오케이. 캔버스를 보시면 이제 우리 학교 홈페이지가 있어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 cpu.edu, cpu.edu로 들어오시면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캔버스 버튼을 심어 놨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만약에 들어오시면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첫째 이제 로그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드레스가 ptsa.instructure.com이고요. 이걸 뭐 다른 데 세이브 해놨다 쓰셔도 되고 아까처럼 홈페이지를 통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고요. 교수님들께서 각각 받으신 지금 로그인 다 성공이 되셨죠? 그러면 그 부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맨 첫 페이지가 이렇게 대시볼드가 보이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대시볼드에 뜨자마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는 교수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공지사항 안내가 어나운스먼트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 교수님 언제든지 말이 어렵다 싶으면 질문 주시고요. 해주세요. 어나운스먼트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뭐 확인해 보실 거 있으면 보셔도 되고요. 쭉 내려가면 여기에 교수님들의 현재 가을학기에 맡으신 캔버스 강의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샘플로 만들어 온 강의실이고요. 아마 이렇게 들어가시면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들어가면 제가 처음에 이제 최초로 들었던 이제 우리 학교의 기본적인 템플릿의 모든 교수님들께서 이 캔버스 강의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고 진행하시면 돼요. 플러 같은 경우는 캔버스에서 이런 것들 템플릿이나 어떤 기본적인 클래스룸을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우리 정기정 전사님이 워낙에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셔가지고 우리 교수님들을 최대한 돕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위크 1, 위크 2 날짜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어떻게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매주 캘린더 따라서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 좀 이따가 계속 하도록 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메뉴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처음에 아까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고 필요하신 공지사항이 너무 길다, 난 필요가 없다 싶으면 이렇게 XX 넣으면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왼쪽 메뉴부터 볼게요. 지금 보시는 메뉴가 우리 교수님들하고 지금 보시는 메뉴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관리자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수님들은 패컬티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 어카운트 부분에 보시면 교수님들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이제 쭉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중요한 것들만 해 나갈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프로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교수님들 뭐 이름이라든지 사진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 이런 건 좀 최대한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좀 공통된 양식으로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뭐 별명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 뭐 필요하시면 사진 정도 해 놓으면 학생들이 또 우리 직원들이 볼 때 온라인상에서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이렇게 멋있게 생겼구나 이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시면 좋겠고요. 뭐 파일이라고 이런 거 있는데 교수님께서 뭐 굳이 캔버스 안에 내가 필요한 학습 자료를 파일을 올리겠어? 그럼 이렇게 올리셔도 되는데 뭐 특별히 안 올리셔도 돼요. 그때 캔버스에서 필요할 때 내 컴퓨터에서 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 나머지 이렇게 쭉 한번 눌러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세팅에 대한 약간 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세팅에 들어가면 세팅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캔버스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팅 중에서 교수님들께서 이미 뭐 제가 드린 매뉴얼에 따라서 뭐 로그인 인포메이션 중에 패스워드를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가서 오른쪽 끝에 보면 Edit Setting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 이런 건 좀 바꾸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Change Password 클릭을 하시면 패스워드를 현재의 패스워드 넣고 새 패스워드 넣고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Edit Settings를 들어가 보면
뭐, 랭귀지 부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세팅을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수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화면은 다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데 뭐 어떤 분은 여기 내려가서 뭐 내가 편한 뭐 한국어로 바꾸고 하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 제가 권하기로는 그냥 바꾸지 마시고 영어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기상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 한글로 굳이 바꿀 때 말이 좀 어색해요. 한국말로 바꾸는데 그것보다도 메뉴에 있는 아주 뭐 간단한 영어 정도니까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밑에 보면 타임 존이 있는데 이게 조금 좋아요. 샘 교수님 캐나다 어디에 계세요? 토론토 or 밴쿠버? Toronto. So it's 오케이. Eastern Standard Time.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익상 교수님 말할 것도 없이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학생들과 교수님이 있는 학생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페이퍼라든지 뭐 토론이라든지 우리가 듀데이트나 시간을 걸 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일일이 다 계산해서 할 필요가 없고 교수님께서 계신 곳의 타임존을 세팅을 하시면 우리 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이스턴 타임에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익상 교수님은 한국 시간을 찾아서 하시면 교수님께서 원하는 시간을 세팅하면 그 어떤 학생들이 모든 자기가 있는 나라의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리캘큘레이션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due date, due time 세팅하심에 있어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도 교수님이 세팅해 놓으신 시간과 due date, due time에 의해서 되니까 요걸 좀 세팅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걸 다 하신 다음에 요 업데이트를 하시면 기본적인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 한번 듣고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그걸 감안해서 제가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캔버스 펑션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뭐 프린스턴이나 스탠포드, 하버드처럼 그렇게 공부할 처지도 아니니까 중요한 것들만 해서 나갈게요. 예, 그 정도로 해서 여기 부분에서 세팅 부분을 건드려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머지는 이제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지금은 아마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첫 과목 내지는 뭐 우리 김영남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될 것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내가 가르쳤던 과목들이 여기에 다 쌓이게 되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밑에 가서 보이는 거는 current 내지는 요 근래의 것들이 보이는 거고 여기 이제 앞으로 계속 티칭을 해 나가시면 교수님들이 하셨던 강의실들이 쭉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뭐 캘린더고요. 캘린더 이런 거는 뭐 쓰시기 원하시면 쓰세요. 요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인박스는 메일박스입니다. 메일박스로서 캔버스 안에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코र्स라는 게 과목, 내가 가르치는 과목의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박스를 보거나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을 작성해서 내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누구에게 골라서 할 수도 있고 모두에게 이메일을 동시에 보낼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우리 샘청 교수님 저 덕분에 지금 한국어가 막 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좋습니다. Well, half. Yeah, that's almost perfect.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기본 메뉴를 설명드렸고요. 캔버스 아까 했던 것처럼 교수님들의 강의실로 들어가면 아까 제가 드렸던 그게 보이는데 죄송해요. 입장을 하겠습니다. 입장을 했더니 아까 그런 이제 템플릿 받은 게 있는데 지금은 이거는 제가 교수님들 설명을 위해서 약간 좀 예제로 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강의실 들어가면 또 다른 강의실 자체에서의 또 메뉴가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홈 화면이고요. 홈 화면에서 보면은 뭐 위크 1, 2, 3 이렇게 쫙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따라가면 되고요. 홈 화면이 이거라는 것은 학생들은 아마 이 화면을 보고 계속 따라갈 거예요.
학생들은. 또 이 홈 화면이 다른 말로 하면 modules라는 화면과 뭐 거의 대동소이에 같습니다. 학생들은 modules라는 것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이 모듈을 다 정리를 잘 해 놓으시면 학생들과 한 주 한 주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왼쪽 메뉴 설명 아까 홈이 모듈이 같은 메뉴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홈과 모듈을 동일시시켜 놨고요. 그리고 어나운스먼트는 뭐냐면 아까 여기 메일은 메일 박스에 로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과목을 필요해서 가는 것이지만 여기에 있는 어나운스먼트는 교수님의 과목, 이 강의실, 가을 학기에 가르치실 강의실 내에서 학생들에게 어나운스먼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보면 누구누구에게 내가 전체 공지를 할 거야. 누구누구에게도 그렇지만 전체 공지사항이 있을 때 여기에서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축하합니다. 기쁘시겠네요.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보통 모두에게 할 수 있고 안에 내용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메일 하듯이 뭐 여러 가지 링크도 붙일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내가 뭐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공지사항으로 보여주고 싶은 영상도 할 수 있고 그림도 붙일 수 있고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해하셨죠? 죄송해요. 예, 여기 announcement 하면요. 예, Does it go to their email as well? or no. 여기만 있어요? Canvas 안에. It's gonna be appearing on the canvas. Only there. Yeah, on the canvas. 알았어요. Okay. Yeah, this is used for the email address. This is Ah. the announcements inside of the canvas. Only within, and then the email goes out to them personally. Yeah. Okay. Thank you. Last question.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메뉴로 가볼게요. 실러버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별로 뭐 교수님께서 건드릴 필요가 없으세요. 아니면 뭐 굳이 원하시면 여기에 들어가서 교수님께서 학교에 이미 제출하신 이메일이 있는 실러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교수님께서 학교에 제공하신 그 실러버스 파일을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정기정 실장님이 여기다가 교수님들 실러버스를 다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학생들이 왜냐하면 미리미리 보고 학생들이 뭐 책 교재라든지 그런 거 준비하라고 우리가 실러버스 미리 컬렉트 하는데 또 그 똑같은 것을 또 학생들이 또 뭐 캔버스 안에서 동일하게 보라고 아니면 또 다른 목적으로 하라고 여기에 올려주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뭐 알아서 여기 올리긴 하시는데 뭐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로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는 방법은 뭐 다른 섹션과 동일한데요. 여기 실러버스에서 여기 보면 에딧이라는 게 모든 우리가 메뉴 중에는 에딧이 있어요. 에디트를 들어가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텍스트에 관련된 것이고, 이건 링크에 관련된 것. 링크를 올려줘도 되고, 여기에 보면 그림, 미디어, 동영상, 여기에 보면 파일을, 업로드 다큐먼트 파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메뉴들은 다른 섹션에서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메일 슬래시 업데이트 실러버스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시로 든 실러버스가 이렇게 붙어요. 붙으면 학생들은 보고 우리 클래스의 나 클래스의 실러버스가 이렇구나라고 쭉 보고 열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학생들은 이미 교수님들께서 제공하신 그 실러버스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미 다 봤어요. 그렇지만 여기 또 올려주시면 또 수업하는 동안에 동일한 공간에서 실러버스를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듈스는 아까 중요한 그 페이지니까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약간 좀 순서대로 잡고 점프를 하겠습니다. people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people이에요. 여기에서 들어가면 지금은 교수님들의 캔버스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수님만 있을 거예요. 그죠? 교수님만 계시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레지스트레이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이번 주 중에 여기에 교수님들의 수업을 레지스터한 학생들이 여기에 다 뜰 거예요. 이번 주 중에. 그러면 여기 뚝인데 여기는 제가 지금 이그젠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이콥이라는 학생, 조셉이라는 학생, 리사라는 학생을 등록했다고 지금 우리가 이메이징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각각의 학생 아이디가 보이고 뭐 있는데 섹션을 한번 보면 이래요. 여기 보면 실시간, 비실시간, 실시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학교는 지금 클래스를 아시겠지만 실시간, 라이브가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실시간이 있어요. 쌤 교수님 이해하셨어요? Sorry, I didn't understand the SIS ID and This one, section, BCC. under section. Uh, Yeah, your class consists of students who are registered for the like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You know what I'm okay, saying? okay. Yeah, synchronous is the student, which means like the student who can join the like live Zoom class on your class time. 네, And the asynchronous student is like for the recording viewer student 네. on the different time.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네, 김영남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 영어 지금 말이 되나요? 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구분해는 어떤 학생들은 여기 싱크로너스, 실시간으로 신청한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비실시간, 에이싱크로너스 신청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구별해 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요걸 지나면 나머지에 보면은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다시 한번 모듈로 넘어가 볼게요. 모듈로 넘어가면 이렇게 쭉 보고 학생은 오케이 내가 지금 첫째 주니까 이걸 할 거야. 둘째 주니까 이걸 할 거야 라고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드린 템플릿에 보면 every week we have the same parents. first week에 강의 개관 강의안 들어가 보니까 뭐 지금은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그 주의 강의를 위한 어떤 summary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 아니면 어떤 뭐 파일들을 올려주시면 학생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강의 영상이라는 것은 우리 이익상 교수님은 뭐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들이 강의하신 거 우리 김영란 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거를 우리가 학교에서 이거를 테이크하고 그 다음에 리코딩을 해서 에디팅을 해서 여기에 올려 드릴 거예요. 학생들에게. 여기 지금 얘를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학생들은 이거를 영상을 볼 거예요. 특별히 비실시간 학생들은 이걸 영상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every week에 우리가 실시간 학생은 괜찮아요. 실시간 학생들은 the student for the synchronous doesn't matter, but for the student for the asynchronous class, we ask them to submit like assignment for the discussion. 그러니까 every week에 비실시간 학생들에게는 토론 과제를 줘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왜냐하면 비실시간 학생들은 출석, attendance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주에 강의가 있는 주에는 그 강의와 관련된 강의와 related 토픽의 토론 과제를 여기다가 줘야 돼요. 매주.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에서 특히 비실시간 asynchronous 학생들은 여기서 토론을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출석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미익상 교수님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이 패턴이 동일하게 가는데요. 그리고 보통은 every week에 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리고 학생들이 참석하기 원하는 것은 강의
뭐 실시간 학생들은 줌 라이브를 통해서 아니면 강의실에서 출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비실시간 학생들은 강의 영상을 보셔서 어쨌든 무조건 강의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시간 학생들 상관없지만 every week 그 비실시간 asynchronous 학생들은 여기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중간 우리가 미텀 프로젝트가 있어요. 요것과 그리고 파이널 프로젝트가 있어요. 요런 것들은 every week는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럼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보니까 약간씩 좀 뭐가 좀 혼란스럽게 다른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이콘이, 여기 뭐 노트패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요. 이거 토론방, 디스커션 이거는 이렇게 말풍선이 있어요. 이렇게 커맨드 볼륨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중간고사를 뭐 보니까 아이콘이 이렇게 note with pencil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보니까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오케이 제가 그냥 좀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에게 어사이먼트를 좀 가보겠습니다. 바로 모듈 말고 어사이먼트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매주의 토론방 그리고 과제 이런 것들이 어사이먼트에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아까 모듈에 있던 위크 1 토론방부터 쭉 마듈에 있던 독서보고서가 중간중간 있었어요. 아까 마듈에 있던 중간고사, 마듈에 있던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in the assignment section에서 이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마듈에다가 arrange 시킨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어요. 죄송해요. 이해하셨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김연나 교수님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assignment에다 해놓은 거 automatically module에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가 교수님들에게 템플릿을 나눠준 건 아까 머절에 보였는데 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모듈이라는 것은 여기를 rearrange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드린 것이 교수님들께서 보셨던 그 템플릿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드린 템플릿 말고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더 어사인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죠? 지금 제가 드린 것은 베이직 템플릿이에요. 베이직 템플릿으로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드린 템플릿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익상 교수님 허락하시면 제가 교수님의 강의실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익상 교수님 구약 OT520 이제 여기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네. 보면 이제 기본적인 템플릿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뭐 독서 보고서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그 리퀘스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기본 템플릿 말고 기본 템플릿 이대로만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근데 내가 뭔가를 더 추가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다시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템플릿 완데가 위크 3쯤에 내가 학생들에게 독서 보고서 뭐라고 할까?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라고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사이먼트에 들어가서 이건 다시 말하죠. 모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학생들과 교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해서 편안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사이먼트에 가서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써서 제출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실러버스를 내셨을 때 어사이먼트 그룹을 아마 몇 개 학교 용어로는 태스크 1, 2, 3, 4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뭐 디스커션 태스크 있었을 거고 미텀 파이널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나는 반성문이라는 과제를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어사이먼트 안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우리 학교의 실러버스 용어로는 태스크라는 그룹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 오케이. 그러면 내가 죄송해요, 교수님들. 독서보고서 3라는 독서보고서 3이라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줄 거야. 하면 독서보고서라는 태스크에 들어가서 독서보고서 3를 만드시면 돼요. 정리할게요. 여기 어사이먼트는 이미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요. 우리 이익상 교수님 걸 보면 지금 우리가 템플릿이 아마 다른 교수님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위크 3에 독서 보고서를 넣을 거야 라고 할게요. 예, 제가 지금 재킷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에서 죄송합니다. 위크 3에 독서 보고서 1을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어사이먼트에 들어가서 독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독서 보고서의 나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건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룹은 여기 지금 그룹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독서 보고서라는 그룹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 템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은 것 중에 여기 그룹이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플러스 그룹 하면은 여기에 그룹 이름이 생겨요. 그럼 여기에서 Reading Assignment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게요. Save 하면은 뭔가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Reading Assignment라는 그룹이 만들어져 있고 이 그룹 안에 나는 독서 보고서라는 과제를 제공할 거야. 1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포인트 10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Reading Assignment라는 그룹 안에 독서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드린 템플릿에는 토론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만 있어요. 요 중에 이것들이 환산을 해가지고 태스크 1, 2, 3 환산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캔버스가 다 점수를 automatically 낼 거예요. 예, 그거를 위해서 독서보고서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독서보고서 1이라는 걸 여기 만들어놨어요. 그럼 교수님들이 만들어놨는데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줄이라 그랬는데 마줄에 들어가서 위크 3에 여기에다 난 독서보고서를 붙여놓으면 학생들이 2주에 보고 이걸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마줄에서 위크 3에 독서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나는 여기로 어레인지 시켜서 가지고 올 거야 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 하시고 여기 찾아보시면 Reading Assignment라는 그룹 안에 독서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add 하면 아까 앞에 만들어 놨던 독서 보고서 assignment에 있는 이 독서 보고서가 얘가 마줄에서 내가 1위로 위크 3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쉽죠? 그러면 한번 더 해볼게요. 독서 보고서 1이 있다는 말은 2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크 8에 이쯤에 독서 보고서 하나 붙여놓고 싶어. 그러면 어사이먼트에 가셔서 어사이먼트 만드는 여기에 있는 독서 보고서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2 해놓고 얘도 10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쪽으로 모듈스에 가서 오케이 난 독서 보고서 2를 위크 8에 리다이렉트 시킬 거야. 요렇게 가서 플러스 붙일 건데 독서 보고서 2를 여기에 가지고 올 거야 하면 그게 여기 붙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근데 약간의 좀
에디팅을 하는 게 필요해요. 독서 보고서 원도 마찬가지고. 한번 볼게요. 아까 미리 에디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사이먼트에 가서 만들 때 내가 독서 보고서를 약간 학생들에게 옵션을 좀 달아주는 거예요. 옵션을 달 때 에디트에 들어가서 아까 뭐 10포인트를 줬지만 이 그룹에서 이거 나 리딩 어사이먼트라는 그룹이에요. 아시고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는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점수는 두시고 그다음 서미션 타입에서 텍스트 엔트리라는 것은 캔버스에서 학생들이 바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옵션을 또 주세요.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는 옵션을 주세요. 그럼 학생들이 파일 어태치한 자기 컴퓨터에 쓴 거를 이렇게 하시고 밑에 보면 allow the attempt 무제한으로 하세요. 뭐 이 정도 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과제는 모든 내 클래스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다 줄 거야? 아니면 이 과제는 뭐 여기 보면 지금은 없지만 뭐 누구누구에게 어떤 학생에게 줄 거야? 그런 할당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없다는 이유는 지금 아직 학생들에게 지금 등록이 안 돼서 없는 거지. 왜냐면 지금 이익상 교수님의 템플릿이에요. 학생들이 등록이 되면 섹션별로도 나와 있고 학생별로도 나와 있어요. 그럼 누구누구에게만 줄 거야? 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과제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하겠죠. 그리고 이 과제는 due date가 언제까지야? 라고까지 해주시고 시간까지 뭐 11시 몇 분까지야 라고 해주시고 세팅을 세이브 하시고 하시면 마저스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까 독서 보고서 원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8월 13일 언제까지 두제시고 포인트는 몇이구나. 학생들 그걸 보고 딱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뭐냐면 얘들은 초록색인데 얘는 지금 초록색의 블랙 앤 화이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퍼블리시가 안 됐다는 말은 나는 지금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들 모든 게 다 스탠바이 됐을 때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면 초록색이 바뀌면서 학생들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우리 쌤 교수님 지금까지 다 이해하셨나요? I'm following what you're doing, so I understand. 좋습니다. 그런 질문 게. 있습니다. 네네. 그 due date에 시간을 넣는데 네. 그 시간은 자동으로 미국 서부 시간으로 되어 있는가요? 제가 지금 시간대를 네네. 한국 서울로 바꾸어 놓았는데 네네. 그렇다면 그 due date에 due date하고 시간을 올릴 때 네.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올리면 학생들은 저절로 미국 서부 시간으로 보이게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 네네. 뭐 그 학생들이 뭐 미국 서부에 세팅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 네. 학생이 뭐 아프리카에 세팅했으면 그 학생의 시간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제 나라의 시간대로 그냥 올려버리면은 알아서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시간 세팅을 해 놓으시라는 게, 교수님들 그 신경 쓸 거 없이 다 자동으로 캔버스가 학생이나 그들에게 시간에 맞는 시간에 두 대씩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신은 어디에 있으니까 언제고 뭐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네,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께서 독서 보고서를 이렇게 딱 치고 뭐 다른 과제, 근데 지금 뭐냐면은 제 생각에 뭐 요런 과제를 더 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드린 템플릿 중에 다시 어사이먼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사이먼트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이콘이 여기는 토론 아이콘, 여기는 지금 연필에 있는 펜슬 아이콘이잖아요. 이게 다른 게 뭐냐면 포맷이 달라요. 만들 때 포맷이 다른 게 뭐냐면 토론용으로 된 포맷은 학생들과 교수가 상호 볼 수 있어요. 서로. They can communication each other, all the class, among the student and professors. 근데 이 아이콘은 학생이 교수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못 봐요. 이해하셨나요? 말 그대로 이건 페이퍼를 제출하는 거고, 이거는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럼 그런 의미에서 독서 보고서 3 내지는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죄송해요, 교수님들. 여기서 독서 보고서 3를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독서 보고서 3를 만드는데, 제가 아까 빨리 넘어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독서 보고서를 나에게 제출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 다 쉐어해서 각자의 글들을 보고 서로 디스커션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제출하는 거는 아까 했던 거 이거예요. 요건데 독서 보고서 3는 내가 독서 보고서를 reading assignment를 하고 with this reading assignment you guys can share. 이런 케이스에 할 때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는 assignment가 요게 아까 이 아이콘이 이게 assignment 포맷이에요. 그거 말고 디스커션 포맷으로 나는 과제를 낼 거야 라고 하면 요걸 눌러 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한 다음에 독서 보고서 3 요것은 요거 2대 등재하시고 요것도 10점 넣으시고 뭐 나머지 옵션도 여기다가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건 좀 이따가 죄송해요. 뭘 했지? 다시 할게요. 독서 보고서 3는 assignment 포맷이 아니라 discussion 포맷이야.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하는 거야. 독서 보고서 3 해서 due date 언제고 이거 언제고 하는데 요렇게 save publish 동시에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지금 독서 보고서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달라요. 이게 포맷이. 이것은 assignment format. 이것은 discussion format이에요. 다르죠? 그러면 요거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토론방처럼 같은 포맷이 되는 거예요. 포맷이 아까랑은 달라요. 보면은 아까는 독서 보고서를 학생들이 봤을 때 요렇게 보일 거예요. 뭐 했을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제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독서 보고서 요 말풍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아까처럼 일단 다시 마줄스에서 독서 보고서 3는 내가 위크 10에 학생들에게 하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위크 10에 독서 보고서 3를 가져올 수 있죠. 이거 이제 하실 줄 아시죠? 요거를 보니까 만들어 놓은 독서 보고서 3 어디 갔어? 디스커션 에 독서 보고서 3가 있죠. 그죠? 이해하셨죠? 요거를 내가 여기에 붙일 거야 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 위 끝에 독서 보고서 3가 붙은 거예요. 그죠? 요거를 들어가 보면 아까랑 좀 포맷이 달라요. reply라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 사기들끼리 또 교수님들 여기 참여해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제가 말을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잘 이해하시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그럼 요 정도로 되는 거 하고 또 욕심이 생겨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수님들께. 그러면 우리가 task 1, 2, 3, 4 요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에게 every week 토론 과제, 요거 중간고사 과제, 기말고사 과제, reading assignment를 이렇게 있어요. 뭐 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보고 이렇게 밀고 드래그해서 올리고 하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finalize grade를 해야 되는데 percentage가 다를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말고사는 좀 포션이 많을 거고 중간고사 여기들은 적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사이먼트 그룹이 있는데 쭉 올라가서 오른쪽 끝에 점 3개를 딱 눌러보면 어사이먼트 그룹 웨이트가 있어요. 어사이먼트 그룹 웨이트에서 보면 토론 과제는 나는 전체에서 20%를 줄 거야. 리딩 어사이먼트 20% 그리고 얘들은 30% 줄 거야. 딱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 20, 30, 30 이런 식으로. 그럼 모든 것들을 점수만 넣으면 캔버스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서 모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주.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수업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제가 이성 교수님 말고 이제 좀 빠져나올게요. 나와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매주 진행되는 것들이 확인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지나갔던 거, 우리 지금 강정재 교수님 거기 계세요? 강정재 교수님, 네, 얼굴만 띄워놓고 도망가셨어요. 강정재 교수님이 하셨던 거를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곡차곡 지나고 나면 강정재 교수님의 지난 학기 클래스가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고 보니까 제가 빨리 읽는 게 죄송한데 뭐 첫 학기, 두 학기 다 비슷한데 강정재 교수님은 중간중간 저널을 쓰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기본으로 드린 템플릿 외에 또 이분은 또 학생들이 강의 요약까지 시켰네요. 아주 나쁜 교수님이세요. 저널도 쓰고 강의 요약도 시키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청드리는 것은 매주 강의와 토론이에요. 토론도 비시시간, 에이싱크러너스 학생들에게 하는 거. 근데 이분은 아주 나쁜 교수님이라서 토론, 강의 영상 토론 말고 저널도 시키고 강의 요약까지 시키셨어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옵션 교수님의 전적인 재량이고 권한이세요. 기본적인 숙제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경 삼아 어떻게 했는지. 여기 강의 개간에 들어가 보니까 뭐 이렇게 놨네요. 그냥 강의 안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인간 전제의 본질적 질문 이렇게 올려놓으셨고, 그 다음에 토론방에 들어가 볼게요. 토론방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강의와 관련된 토론의 토픽을 뭐 이렇게 쭉 해놨었어요. 이렇게 대해서 토론하시오. 그러니까 학생들이 리플라이 달면서 쫙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매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 유튜브 링크까지 찾아가지고 막 붙여넣기도 했고, 이렇게 디스커션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에 보니까 리플라이가 또 막 달려있어요. 서로 리플라이 달기도 하고 또 교수님도 달았네요. 여기에다가 학생들 계속 리플라이 달고 서로 막 리플라이 달고 지금 난리 났어요. 여기 또 리플라이 중에 또 리플라이가 막 있어요. 막 들어가서 한 번씩 보면 재밌어요. 막 싸우고 그래요. 토론이니까. 지금 세무el 교수님 다 이해하셨어요? 나 지금 그 반응을 보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 지금 막 그래 막 싸우고 막 난리야. 너 잘났니 못났니 막 그러다 교수님이 중간에서 막 말리고 막 그래요.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럼 저널을 보니까 저널은 말씀드린 건 디스커션 아니에요. 학생이 교수님에게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 저널이 지금 14개가 됐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보니까 뭐 또 강의 요약까지 했으니까 지금 같은 이제 포맷의 양식이죠. 이렇게 되고 강의 요약까지 또 이렇게 냈어요. 학생들이. 낸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시 보면 어사이먼트에 들어가 보니까 강정재 교수님의 과제가 태스크 1이 20% 강의 요약 쫙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중간고사 25%, 뭐 저널 20%, 뭐 태스크 4가 10%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놔서 강의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하셔야 될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every week 토론을 이제 하시잖아요. 교수님 바쁘고 힘드시지만 강정재 교수님만큼 하시면 욕 먹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은 좋지만 학생들에게 욕을 먹어요. every week 토론방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토론을 해주세요. 예, 매주 학생들만 토론을 하게 두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뭐 잘한다 못한다 보다도 어떤 듀레이션 정도를 제공해 주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every week가 학생들이, 더군다나 교수님들은 지금 온라인상에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적어도 인터랙션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레이드가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레이드가 있는데 그레이드를 보실 때 요 그레이드 메뉴를 들어가면 지금 보던 것처럼 위크 1부터 지금 순서대로 쫙 이렇게 쌓였어요. 토론방, 학생들 토론한 거 쫙 이렇게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섹션도 이렇게 지금 쭉 나눠져 있어요. 바꾸죠. 어떤 학생은 BC 시간, 어떤 학생들은 뭐 C 시간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눌러보세요. 난 이렇게 보는 방법을 다 필터링 할 거야 할 수 있는데 지금 쭉 보면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누적이 되어서 매주 점수와 포인트가 쌓이고 해서 쭉 보면 아까 task 1 20%, task 2 25%, 25%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애들 캔버스가 싹 다 automatically calculation 해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성적이 나온 거예요. 교수님들께서는 막 이렇게 생각할 것 없이 every week에 이렇게 포인트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every week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관리할 것은 아까 모듈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레이즈에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레이즈 메뉴 들어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토론의 흔적들을 보겠는데요. 교수님께 점수를 넣을 때 어떻게 넣느냐? 점수를 입력할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번 주는 위크 9에 토론방을 점수를 넣으셔야 돼요. 그럼 그레이즈에서 점수를 내면 위크 9 여기에 가서 쭈쭈쭈쭈 해보면 이걸 누르면 위크 아까 토론방 바로 갈 수 있고요. 요 점 3개가 보이는 거 클릭을 해볼게요. 점 3개 클릭을 하면 스피드 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스피드 그레이드를 내가 빨리 점수를 매길 거야 라는 거겠죠. 들어가서 보면은 이 학생이 쓴 위크 9의 토론 쓴 글이 쫙 나와요. 이 학생이. 보면 지금 학생이라는 게 ABC, last name ABC 이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ABC 오더로 되어 있는데 쭉 보면 차흥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학생이 쓴 글이 쫙 나와요. 여기는 메인 자기의 글을 쓴 거고 이 학생이 또 누군가의 글에 대해서 리플라이를 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쫙 이렇게 보고 교수님께서 여기에다가 커멘트를 하면 이 학생에게만 커멘트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토론방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방은 다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이 학생에게 특별히 뭐 인사이트가 좋습니다, 어떻습니다 할 때 요 학생에게만 프라이빗하게 교수님이 쓰는 거고 서브미아 보이는 거 여기에서 포인트를 넣으시면 돼요. 뭐 토론방이니까 뭐 특별히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 클래스 모든 학생들이 쫙 이렇게 나와요. 쫙 이렇게 나오고 점프에 선택을 해야 되고 아니면 여기 next 다른 학생 next 다른 학생 nex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학생은 뭐 자기 글만 썼네요. 그리고 next 이 학생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의 재량이에요. 실시간이든 비실시간이든 모든 학생이 토론에 참석하게 해도 되고 실시간은 토론에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 부분 약간 좀 중요해요. 실시간 학생이니까 토론에 참석 안 해도 돼 라고 교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면 여기 이 학생이 만약에 나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토론 참석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교수님이 10점을 준 거예요. Instead of the attendance. 예. 만약에 학생이 그 수업에 학생이 synchronous 학생으로서 수업에 참석을 했다면 예, we can put the point for the like attendance point instead of the discussion assignment. 이해하셨죠? 그래도 되고 만약에 비실시간 여기 실시간이기 때문에 싱크로너스 라이브 학생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포인트는 줬어요. 이해하셨나요? 이 학생은 asynchronous 때문에 했기 때문에 which is like the attendance score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 다시 돌아가 보면 이 클래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점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고 들어가서 점수를 그렇게 넣어도 되고 뭐 급할 땐 여기서 바로 점수를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스피드 그레이더를 이렇게 보시고 저널 6 뭐 우리가 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미텀을 한번 볼게요. 미텀은 100점짜리예요. 볼륨이 큰 거예요. 미텀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어사이먼트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미텀이 어사이먼트에 최초의 교수님 이렇게 제가 드린 이제 보면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어사이먼트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중간고사를 내라는 말이에요. 중간고사를 내라는 말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 학생들이 보고 냈겠죠. 그럼 이게 동일하게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머줄에 아까 우리가 가져온 거 보셨죠, 그죠? 머줄에 이게 중간고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그럼 뜰 거예요. 같은 거니까. 이렇게 냈을 때 우리는 또 그레이드에서도 이 중간고사 미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중간고사 여기 또 클릭하면 똑같은 거 한번 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액세스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고사 그레이즈에서 중간고사 채점을 할 거야. 그레이드를 할 거야. 그레이딩을 할 거야. 그럼 중간고사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클릭하면 스피드 그레이더에서 하면 학생들이 제출한 미텀 페이퍼가 싹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다 제출했을 때는 체크 그린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냈을 때는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페이퍼를 쭉 보고 여기에서 교수님이 여기에서 바로 또 어노테이션 할 수도 있어요. 하이라이트 넣거나 펜슬 넣거나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포인트를 넣은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리고 다음 학생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하이라이트로 교수님께서 약간 어노테이팅 하신 것 같아요. 뭐 학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82점 점수를 넣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동일하게 또 교수님께서 커멘트까지 넣어놨었어요. 그 페이퍼에 대해서 커멘트 넣어놓고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 다른 것도 다 똑같은 페이스로 가시면 돼요. 예,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교수님께서 너무 시간이 딜레이 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특히 every week 학생들에게 토론만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참여해 주시고 학생들에 대한 글을 탐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레이즈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 토론 점수를 스피드 그레이드 토론 점수를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리고 오늘따라 제가 좀 정신이 없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해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특히 우리 학교 미텀하고 파이널 프로젝트는 루브릭이라는 것을 반드시 만드셔서 제출하셔야 돼요. 교수님, 쌤 교수님 루브릭 아시죠? 이익상 교수님 혹시 루브릭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루브릭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루브릭이라는 것은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점수의 근거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강정자 교수님 같은 경우에 루브릭 어떻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매주 과제는 필요 없고, 미드텀하고 기말고사, 파이널, 요거만 루브릭 해주시면 돼요. 강전자 교수님은 루브릭을, 지금 요거 메뉴에 들어가 보면 루브릭이 여기 있어요. 교수님들도. 루브릭이 있는데 만드셔야 돼요. 아마 실러버스에도 교수님들께서 만드셔서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전자 교수님 미드텀 루브릭을 볼게요. 들어가 보니까,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별거 뭐 특별히 없어요. 내가 학생의 글을, 페이퍼를 채점하는 기준은 이것이야 라고 해놓은 게 요렇게 해놓고요. 그 레이팅을 어떻게 했을 때 몇 점을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전체 100점이라고 하면 거기서 환산을 각 크라이테리아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건 강정자 교수님 거지만 교수님들께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 여기에 이거 말고 내가 add rubric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고 딱딱딱 시킨 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너무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 만드는지 또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루브릭을 몇 개를 만들어 놓으면 어사이먼트 다시 가서 보면은 그레이드에서 아까 넘어갔지만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해서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가 중간고사 들어가서
grade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view rubric 여기 있죠. 요걸 누르면 아까 중간고사 그거를 여기에 링크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아까 그 중간고사 루브릭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학생이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당신은 지금 뭐 몇 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요것들이 합해져서 지금 96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루브릭을 볼게요. 아까 루브릭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강 교수님 같은 경우 세 가지 루브릭, 뭐 보통은 미텀 하나, 파이널 하나를 만드시면 돼요. 파이널 루브릭 이렇게 돼 있고 미텀 루브릭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거 쓰셔도 되고요. 이게 어떻게 어플라이 적용이 됐냐면은 마듈에 들어가서 중간고사 어사이먼트를 한번 볼게요. 중간고사 여기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만들었을 때 여기에 루브릭을 붙이세요. 붙일 게 있으면 붙이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붙인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나요? 그거를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익상 교수님의 템플릿으로 왔어요. 여기에서 나중에 지금은 루브릭이 없을 거예요. 안 만드셨으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중간고사 들어가서 뭐 학생들에게 이거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중간고사를 제출하세요 라고 하시고 빠져나와서 여기 보면 플러스 루브릭을 붙일래요 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딱 해서 아까 내가 만들어 놓은 루브릭이 여기 find를 하면 거기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간고사 만들어 놓은 게 여기 클릭하면 여기에 그 루브릭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루브릭은 아까 또 자연스럽게 그레이드에서 마지막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붙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제가 이렇게 아까 루브릭 이렇게 만든 겁니다. 뭐 대충 넘어갔던 것은 나름의 자신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 이제 이기상 교수님 모든 이제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캔버스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 캔버스 사용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교수용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아이템별로 제목별로 다 이렇게 해서 짧은 영상들이 있어요. 뭐 길어봤자 뭐 한 2, 3분쯤 되려나요? 시작부터 뭐 출석 체크하기, 로그인하기, 출석 체크, 뭐 과제물 셋업하기, 어쩌고 이제 토론 어떻게 하기 다 이렇게 있어요. 루브릭 셋업하기 방금 했던 거 어떻게 만든지 다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 그때 필요한 거 쏙쏙 빼가지고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지금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요거 있으니까 지금 뭐 대충 할란다 그 마음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뭐 스킵 했던 내용들은 여기 다 있어요. 이걸 보시고 하나하나 필요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음성으로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건 중요합니다라고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또 혹시 행여나 또 뭐 교수님들 과제 중에 뭐 학생들하고 또 퀴즈를 보기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퀴즈. 그런 것들 만약에 그런 플랜이 있으면 또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세요. 퀴즈도 셋업을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 이상 교수님 클래스 중에 퀴즈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케이. 세무엘 교수님 뭐 퀴즈가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오케이, 예.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좀 말이 좀 너무 정신없이 갔는데, 뭐 이해하셨나요? 네, 질문! 질문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점수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그레이드를 줄 때, 네,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은 네, 저는 제 강의 계획표에 의하면, 네. 토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점수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점수를 주면 이 컴퓨터에서 알아서 지금 이 캔버스에서 캘큘레이팅 해서 점수를 주는 시스템인데, 네네. 플러스 점수로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한국적 마인드에서 이제 최종 점수가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91점이 나왔는데 제가 이 학생에게 이제 토론에 대한 플러스 점수를 줘서 91점이 예를 들어 뭐 95점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뭐 제가 점수를 주게 된다면 얘가 알아서 그냥 다 캘큘레이팅을 해서 점수를 주게 되는 거지.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본에 세팅되어 있는 게 토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위크2 토론은 10점짜리로 지금 나갔어요. 뭐 10점이든 100점이든 상관없어요. 이 네, 자동으로 환산이 되니까. 근데 네, 10점으로 됐는데 여기에서 세팅이라는 게 여기 또 들어가면 세팅이 있어요. 에디트가 있어요. 에디트를 들어가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나간 거 점수에 대한 에디팅이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 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10점인데 교수님 말씀은 이 포인트에서 10점 이상을 주고 싶다. 그 말씀이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을 제외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들이 100점이 되는 거고, 이제 이 100점에다가 플러스 10점으로 토론을 주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100점, 죄송해요. 제가 잘 이해를, 정기정 전사님 아,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보너스 점수를 주신다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냥 그레이드에서 네, 예를 들어서 토론을 그 아까 어사이먼트 웨이트 주시는 거에 토론을 넣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전체 100점 총점의 토론을 빼시고 여기 네, 다른 걸로 100점을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토론 점수 주시는 거에서 그 점수 배점을 10이 아니라 0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론 점수를, 네, 아까 그 목사님 한 번만 죄송해요. 그 토론방에 가주시면 일단 토론 과제를 0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에서 100점 100%를 만드시면 되고요. 네, 위에 어사이먼을 20으로 일단 하면은 네. 그리고 다음에 토론방 하나만 들어가 주시면 토론방에서 그 에디트해서 그 거기서 10점을 0점으로 바꾸고요. 포인트를 0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네, 그리고 그레이드에서요. 그러면 윅스이 토론방이 0점이 됐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점수를 다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학생이 없는데 원래 여기 테스트 네네네네네. 학생이 뜨고 여기 바로바로 점수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냥 네. 여기서 클릭하고 여기 들어가는 모든 점수는 이제 보너스 점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음, 태스크별로 그 퍼센티지를 주는 거가 아까 어디서 했었죠? 예, 여기 어사이먼트에, 예, 어사이먼트 섹션에, 네. 예, 여기에 쭉 하면 점 3개, 어사이먼트 그룹 웨이트 하면 그룹 웨이트. 네. 그룹별로 이렇게 할당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우리 김만나 교수님께서는 뭐 매주 보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예, 직질 해주시면 되고 우리 익산 교수님은 또 다른 질문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죄송해요. 원래 진짜 잘하는데 오늘 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질문, 세무엘 교수님 나가셨네. 좋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저도요. 네네. 그냥 저도 아까 나중에 예, 회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조금 이해를 했는데 클래리파이 하기 위해서 네네. 그 실시간 학생은 그 뭐지 디스커션? 또 토론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친구는 만약에 그 친구들은 그냥 실시간으로 오는 친구, 대면으로 하는 친구들은 그냥 10포인트면 그냥 10포인트 다 주고 점수. 이제 실시간 친구들한테만 토론에 대한 그런 걸 받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합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엔, 이거 어떻게 차이를 두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죠? 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 그 한국에 계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엑스트라 포인트를 줄 때, 이 네. 점수 다 내고 포인트를 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사이먼트로 들어가서 그렇게 엑스트라 포인트를 근데 하다 보니까요. 네. 음, 제가 이제 강의를 몇 번 하면서 느낀 게 엑스트라 포인트를 꼭 줘야 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꼭 엑스트라 포인트라고 하면 음, 이게 좀 받는 학생들이 뉘앙스가 조금 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마치 어사이먼트 must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네네. 학생들한테 요거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예. 엑스트라 포인트 제 퀘션은 엑스트라 포인트 그거를 나중에 애드해도 되는 건지 예, 괜찮을 아니면 것 같아요. 예, 예. 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그 다음에 저는 파이널이 두 네. 파트로 나눠 하나는 페이퍼고 하나는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그 실러버스 필드아웃 할 예, 때 예, 예. 그 프레젠테이션이나 페이퍼의 루브릭을 거기에 있는 대로 그냥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그거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에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조금 그럼 말을 좀 틀리게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프레젠테이션 루브릭을? 아, 이미 제출한 실러버스하고 다르게. 네. 안 되나요? 아, 뭐, 학생들아, 근데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음, 첫째 주에 보통 오리엔테이션 위크를 하잖아요. 뭐, 음, 우리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과제는 어떻습니다. 라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잖아요. 첫째 주에. 그때 이제 네.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네. 지금 내가 처음 받아본 실러버스를 가고, 마음의 음,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아니 이제, 많이 어투나 제가 원하는 그런 표현들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본 거. 뭐, 크게 방향이 뭐, 바뀌지 않는 한, 뭐, 그렇게, 뭐, 표현의 방법부터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네. 하시고, 그리고 참 아까 뭐, 중에 혹시 도움이 될까봐 그런데, 우리 김양희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파이널 더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독서 보고 쓰는 뭐든지 계속해서 만들면 돼요. 만드셔도 음, 되고, 또 이거 아까 옮겨지는 거 아까 보셨죠? 이렇게 뭐 옮겨지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다가 잘못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토론방이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네네. 나중에 보고 이건 그룹 자체가 다른데 그러면 계산이 잘못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너는 토론방으로 가는 아이야. 이렇게 정리를 음,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 그러면 이게 캔버스 다 알아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신 거 다 까먹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탁 들어가셔서 음, 쫙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간혹 이 용어가 약간씩 다르기도 한데, 왜냐면 몇 년 전에 사실 제가 음, 아니고 다른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좀 약간 용어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전체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교수님께서 이제 뭐 한번 캔버스를 이것저것 막 만져보셔도 돼요. 막 사고 치셔도 돼요. 그럼 우리 정기정 실장님께서 완벽하게 다 풀어놓고 회복을 시켜주실 거예요. 뭐,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챌린지를 가지시고 막 만지세요. 우리 정기정 전사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놓습니다. 사고 치셨을 경우에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기상 교수님의 예를 들어 들어가 보면은 이제 맨 첫째 째 보면 뭐 과목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여기 들어가셔서 이미 해놓으셨네요. 역시. 야, 그렇게 하시면, 뭐, 그 정도만 하시고 학생들 맞이할 준비하시면 되고요. 요번 주 중으로, maybe 학생들, 레지스터 된 학생들이 다 이제 교수님들 클래스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번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됐죠? 예. 예, 좋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인상 좀 교수님,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이인상 교수님이 직접 강의를 제작하시고, 뭐 유튜브를 하셔서, 이래서 위크 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올리시는 거죠. 네. 오케이. 올리시는 방법을 제가 한번 뭐 간단히 해볼까요? 하신가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에디트 누르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거 교수님 링크 말씀하셨어요. 추가, 따라갈게요. 제가 에디트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예, 링크 추가, 맞습니다. 네, 해가지고, 네, 익스터널 링크, 거기다 제목하고, 그 다음에 링크 집어넣으면 저절로, 맞습니다. 참 네, 좋고요. 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참 말씀드릴 게, 어,
뭐 김명래 교수님도 뭐 마찬가지고 아까 쌤 교수님 그런 말씀만 드렸네. 지금 어쩌면 여기에 줌 강의실 또는 줌 클래스룸이라는 말로 메뉴가 더 붙을 거예요. 메뉴가 더 붙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이익상 교수님께서는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줌을 따로 들어갈 필요 없이 교수님의 캔버스에 여기 줌 강의실로 들어가시면 줌을 타고 그 강의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예. 혹시 뭐 캔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계시면 그 링크를 뭐 어디 세이브해놨다가 뭐 따로 들어가셔도 되고, 어쨌든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뭐 여긴가 어딘가 줌 강의실이라고 메뉴가 하나 붙을 거예요. 이번 주 네. 중에. 그러니까 그걸로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 참고로 줌 강의실 들어가면 바로 동시에 녹화가 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동시에 네. 녹화가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는 비실시간 학생에 대한 녹화를 어떡하지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동시에 녹화가 되고 수업이 끝나면 그냥 퇴장하시면 동시에 우리 정기정 전사님에게 날아갈 거예요. 그럼 정기정 전사님이 그거를 뭐 이쁘게까지는 아니지만 줌이니까 뭐 편집을 해서 이렇게 아이구나 참 교수님은 강의 영상 올린다 그랬지. 혹시 그게 필요할까요? 그게 한 30분 정도 학생들이랑 그 이야기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도 여기 올릴까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 부분은 그럼 정기정 주사님이 올려주실 거예요. 정기정 시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우리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있는 게, 만약에 거기 이제 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줌을 넣고 들어가서 학생들과 만났을 때, 네. 제가 쉐어를 하려면 저한테 호스트 권한이 있어야지 제가 동영상을 뭐 쉐어한다거나 뭐 뭔가를 쉐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쉐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상의 권한, 예를 들어서 뭐 스몰 그룹, 뭐 소그룹 미팅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오케이. 쉐어 정도는 예, 그냥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거기 참여해서 같이 이제 그 강의 영상을 시청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유튜브로 만들어서 예, 예. 링크는 또 링크대로 올리겠지만, 네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그 강의를 듣고 싶을 때에 이제 뭐 참조하는 링크 영상이고, 그죠. 줌으로 들어가서 줌에서 그 영상을 그 유튜브 제가 링크 만들어 놓은 것을 클릭하면 줌에서 그 영상을 함께 보는 방식으로 예, 예. 만약에 한다라고 할 때 그 쉐어 기능으로 가능한지요? 예. 제가 그렇게는 안 해봐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강의 영상 올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 만드신 거를. 네네. 위크2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내가 미리 이렇게 오픈하기 뭐 싫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미리는 해놨다가 스탠바를 시켜놓은 거, 예를 들니까 시간을 걸어 놓는 거죠. 오픈 시간. 네. 뭐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 시간에 네. 목요일 그 시간에 걸어놓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위크2 강의 영상에 이걸 하면 지금 퍼블리시가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안 보이는 건데 여기에 많이 들어가셔서 에디트에서 이 강의를 내가 언제 자동으로 퍼블리시 시킬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언제 몇 시에 무슨 요일 며칠 몇 시에 이걸 오픈할 거야 네. 라고 해놓으면 얘가 닫혀 있더라도 지금 제가 날짜를 잘못 딴 걸렀는데, 그럼 여기가 그 시간에 세팅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게 열려요, 학생들에게. 네. 그 시간 역시 제가 지금 여기 캔버스에 제가 한국 시간으로 해 놓았으니까 한국 시간으로 기준으로 해 놓으면 상관없어요. 학생들은 학생 시간으로. 네네네. 네. 저와 제가 만약 학생이라면 교수님의 시간으로는 뭐 금요일 오전 10시라고 세팅을 해 놓으면 네. 여기는 토요일, 여기 우리 캘린더대로 목요일 목요일 오후 오후 5시에 5시. 이게 열리게 네. 됐어요. 네. 교수님께서 뭐 이해했습니다. 미리 예를 들어서 강의 10개를
찍어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때 세팅만 해놓으면 네, 네. 그때만 열리는 거예요. 네,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목표는 1시간 좀 안팎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또 뭐 혹시 중간중간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우리 정기진 실장님께서 예, 그리고요. 뭐 제가 농담 했는데 예, 저와 우리 정기진 실장님 같이 최선을 다해 최선을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열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위하여 또 귀하신 또 하나님 아들딸들의 가르침의 장을 또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너지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또 한 학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한 학기가 하나님의 영혼의 또 한 스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